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자, 오늘 배울 레슨 내용은 바운딩입니다. 여러분들, 바운딩이 스트로크가 엄청 좋으신 분들이 예술구성으로 막 풀어내는 그런 풀이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배치에서는 아주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딩을 잘 칠 수 있는 요령, 상단 회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령을 오늘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빠르게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자, 오늘 배워볼 바운딩 기본 배치입니다. 자, 일적구는 단쿠션 중앙에 쿠션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공은 일적구와 45도 정도로 기울기로 나란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적구는 일적구를 맞춰서 바운딩 형태를 코너 쪽으로 와서 형성된다면 맞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운딩을 연습을 안 하고 자신이 없는 분은 섣불리 바운딩 초이스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초이스들이 보일까요? 자,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키스는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뺀 상태에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을 치든가, 아니면 이렇게 투뱅크 샷을 안으로 걸어서, 확률은 좀 적지만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구가 쿠션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키스를 이용해서 대회전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일적구가 일자로 움직이지 않으면 키스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완벽하게 일자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잘 쳤다. 성공. 그리고 두 번째 투뱅크 샷을 한번 더 노려볼게요. 안쪽 두께를 건다면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적구를 키스를 내서 이렇게 대회전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키스가 너무 길게 났다. 자, 이번에는 실패했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 배워볼 바운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공! 성공! 자, 여러 가지 초이스를 쳐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바운딩이 제일 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바운딩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자, 바운딩은 지금과 같은 배치가 거의 기본적인 배치인데, 일단은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가 오히려 치기가 더 용이합니다. 이유는 상단에 많은 회전력이 공이 맞고 쿠션에 맞겠죠. 그러면 공이 맞는 동시에 쿠션이 맞기 때문에 상단 회전력이 많이 살아남아서 바운딩 형태가 오히려 쉬워지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떠 있다면 맞고 여기서부터 회전력이 발생되겠죠. 여기서 쿠션까지 가는 동안 상단의 회전력은 많이 소실될 겁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에는 그 회전력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가 붙어 있을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구는 자, 레일을 타고 코너에서 회전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다면 득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도 타고 잘못하면 돌아 나갈 수가 있거나 투쿠션으로 맞을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너를 회전을 먹고 바로 돌아 나가면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공은 자, 지금 45도 기울기죠. 기울기에서 상단력을 이용해서 많은 회전력을 발생시켰을 때 우리가 밀려나가는, 회전이 먹는 방향이 지금 이쪽이죠. 그러니까 레일을 타고 가기에 좋은 조건인 거예요. 자, 많이 일자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두께가 조금만 미스해도 바운딩이 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쪽으로 커지면, 두껍게 맞으면 바로 키스가 발생되겠죠. 공이 먼저 튀어나갈 수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45도 정도의 기울기 때 아주 쉽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두께는 공의 정면 100%의 두께를 맞춘다는 게 기본이에요. 100%의 두께를 맞추면 내가 향하는 큐선 방향으로 그대로 공이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른쪽 면을 맞았다, 오른쪽에 한 95% 정도만 맞았다고 해도 분리가 일단 오른쪽으로 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상단에 회전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운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만약 왼쪽으로 한 95%를 맞췄어요. 그러면 왼쪽 면으로 분리는 되죠. 하지만 쿠션에 맞고 우리가 준 회전력이 지금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약간 큰 곡선을 이루면서 바운딩 형태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면이나 약간 왼쪽까지는 가능하지만 오른쪽 두께로
넘어가는 두께를 설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점은 일단 상단을 노려야 되겠죠. 공이 둥근 부분에 위쪽에 있는 당점을 써야 되고, 물론 무회전이나 원팁이나 투팁에 따라서 공의 회전력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가려는 전진력이기 때문에 상단 회전력을 많이 줄 수 있는 당점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시 정도 당점만 주고 앞으로 가려는 회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브릿지는 최상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는 견고하고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이렇게 밑에 손가락 3개를 피죠, 원래는. 하지만 위에 상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모아줍니다. 모아주면 당연히 브릿지가 올라가겠죠. 올라간 상태에서 큐가 흔들리지 않게 딱 견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사람은 이것만 가볍게 올려주고 바닥을 펴서 안정적으로 바닥 브릿지를 해놓고도 상단 당점이 원활하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아주면서 당점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스트로크인데 득점되는 영상 한 2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개가 스트로크가 조금 달라요. 성공! 자, 첫 번째 스트로크는 정석적인 스트로크이죠. 자, 아까 그 견고한 브릿지에서 상단 당점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임팩트 하면서 큐가 끝까지 집어넣는 팔로우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겨냥한 당점을 그냥 공이 구멍이 뻥 날 정도로 큐가 빠르게 지나간 다음에 그대로 자세 유지를 하는 거예요. 픽사리가 나도 자세 유지는 해야 됩니다. 공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뻗는 거예요. 뻗고 나서 딱 이렇게 자세 유지를 하는 게 이게 아주 정석적인 스트로크 자세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뻗는 거예요. 뻗고 나서 딱 이렇게 자세 유지를 하는 게 이게 아주 정석적인 스트로크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스트로크는 제가 그냥 좀 즐겨 치는 스트로크인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친 게 아니라 제가 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스트로크가 저한테 정립이 된 거예요. 자, 상단을 치죠. 공을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뻗는다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큐가 나가면서 약간 업샷이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력의 회전력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 유지하고 견고한 스트로크에서 이런 업샷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는 동시에 브릿지를 풀어주면서 위로 탁 올려버리는 거예요, 큐를. 머리를 만약에 친다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탁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보셨죠? 자, 보셨죠? 일단 공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무회전 12시 당점을 주고 일단 가볍게 한 번씩 쳐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만 쳐도 공은 천천히 앞으로 밀려 나가죠. 자, 점점 큐 스피드를 빨리 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친 것보다 조금 빠른 느낌으로. 자, 공이 좀 더 빠르게 밀려 나가는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좀 강력하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정도의 강력한 상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바운딩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를 많이 좁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상단력만 많이 이용되고 회전이 조금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밀리는 방향 이쪽이죠. 타고 들어가서 회전이 아예 없으면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전 당점을 조금 주는 겁니다. 상단에 가장 회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당점을 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당점 한 2시 정도 회전력까지 사용될 수 있는 당점을 줄 겁니다.
자, 이제 회전력이 사용되니까 쉽게 득점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일적구가 가운데에서 한 칸 정도 옮겨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공과 일적구의 기울기도 아까와 동일하게 45도긴 하지만 지금 내공의 쿠션에 딱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레일 브릿지를 하고 큐만 수평으로 딱 잡아주면 자동으로 상단 당점이 겨냥이 되죠. 하단을, 중단이나 하단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단을 치기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연습한 스트로크로 딱 밀어준다면 바운딩이 되겠죠.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아까 단축에서만 많이 쳤죠. 이 장축에서 한번 쳐볼게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일적구와 지금 내공의 기울기는 한 45도 정도인 상태이고 코너를 돌면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치면 되겠죠. 득점에 성공!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바운딩의 끝판왕입니다. 한 레일에 3쿠션을 다 태워서 보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운딩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면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성공! 자, 오늘 레슨 영상 어떠셨나요? 바운딩,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칠 수 있는 게 바운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배치를 놓고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바운딩 결코 어렵지 않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